홍조 있는 분들은 이 술 마신 것처럼 얼굴이 시도 때도 없이 붉어지잖아요. 이 병원에 가서 레이저를 받자니 비용이 참 부담스럽고, 피부과에서도 이 연고 하나면 이 대부분 홍조가 좋아져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문정윤입니다. 얼굴이 술 마신 것처럼 빨개져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집에서 혼자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홍조가 좋아지기 쉽지 않은데요. 자,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 어떤 홈케어보다 효과적이고 피부과에서도 홍조 치료할 때 꼭 사용하는 이 효과 만점 홍조 용고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약국에서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홍조 연고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중 첫 번째는 여드름 치료제로 잘 알려진 아젤리아 크림인데요. 이 크림의 주성분은 아젤라엑산입니다. 원래 여드름 치료제로 허가를 받긴 했지만 홍조를 비롯한 다양한 염증성 피부 질환에 효과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얼굴 홍조를 개선해 준다는 여러 논문들이 존재하고, 저 역시 여드름과 함께 나타나는 홍조를 개선하고자 할 때 적극 사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젤리아 크림의 주성분인 아젤라엑산이 홍조를 어떻게 개선하는 걸까요? 자, 첫째, 아젤라엑산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피부 내 염증 반응을 억제해 홍조를 완화시킵니다. 자, 둘째, 피부 표면에 유해한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여드름을 유발하는 C 아크네스에 대해 강력한 항균 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드름에 동반된 홍조에 효과적입니다. 셋째, 아젤라엑산은 피부 표면의 각질을 제거하여 모공을 열어주고 피부 재생 주기를 촉진하여 새로운 피부 세포로 대체되도록 도와줍니다. 넷째,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효소인 티로시나제의 활성을 억제하여 멜라닌 색소 생성을 줄이는데요. 이는 홍조는 아니지만 홍조와 연관된 색소 침착 문제를 개선하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피부톤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다만 이 아젤리아 크림이 홍조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홍조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때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 피부 자극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 초기에 피부가 건조해지고 화끈거리고 이 따가운 증상이 종종 생기는데, 이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기는 하지만 이 자극이 너무 심하면 홍조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소량씩 사용하다가 이 피부가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게 좋고요. 평소에 피부가 건조한 건성 피부라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 또한 이 햇빛에 대한 피부의 민감도가 올라갈 수 있기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야 하고요. 다른 각질 제거제나 이 클렌징 제품과 함께 쓴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지나 블랙헤드 때문에 바하 같은 성분으로 주기적으로 각질을 제거하거나 딥 클렌징을 하면 피부 자극이 더 누적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사용 빈도와 주기를 피부 상태에 맞춰 잘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아젤리아 크림이 나에게 조금 자극적이다, 피부가 건조해서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세비타비겔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 역시 약국에서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 주성분은 니코틴산 아마이드입니다. 다른 말로 나이아신 아마이드라고도 부르는 활성형 비타민 B3인데, 비타민이기 때문에 전신 부작용이나 내성에 대한 걱정 없이 사용이 가능하죠. 이 성분은 항염 효과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염증성 여드름을 진정시키는 데 사용하는데요. 같은 원리로 염증으로 인해 얼굴 전체에 홍조가 생겼을 때도 증상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겠죠. 또한 세라마이드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하고 피부 보습 능력도 높여주는데요. 피부 장벽 기능이 강해지면 외부 자극과 유해물질의 침투가 줄고 피부의 수분 소실도 감소하면서 건조한 증상도 함께 좋아지게 됩니다. 피부 내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부 염증과 홍조로 인한 피부 손상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요. 게다가 니코틴산 아마이드는 식약처에서 고시한 미백 기능성 성분으로 멜라닌 세포의 멜라닌 색소 이동을 방해하여 미백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홍조 자체는 아니지만 홍조와 함께 나타나는 색소 침착 문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피부톤을 개선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세비타비겔은 투명한 겔 타입이라 바르면 시원한 느낌이 들고 흡수도 빨라서 사용하기가 편리하고요. 니코틴산 아마이드 성분 자체가 다른 어떤 성분보다도 자극이 적어서
지성 피부든 건성 피부든 대부분이 큰 불편감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다만 이 젤이 마르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일부 자극을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부 반응을 잘 관찰하면서 무리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아직 이 홍조 치료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다른 성분들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따라서 염증성 여드름이 붉어지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나 여드름이 가라앉으면서 남은 붉은 자국을 지울 때 우선적으로 사용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홍조라는 것은 이 말처럼 쉽게 좋아지는 증상은 아닙니다. 일반 의약품만 가지고 큰 효과를 보지 못하셨다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많은 분들이 피부과 연고하면 스테로이드 연고를 떠올리시는데 사실 홍조 치료에 쓰는 연고들은 대부분 비스테로이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조는 꾸준하고 장기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오래 사용해도 안전한 성분으로 치료한 경우가 많죠. 그 대표적인 예가 피메크로리무스 성분의 엘리델 크림입니다. 피메크로리무스는 면역 억제제의 일종인데요. 쉽게 말하면 염증을 줄여주는 항염 성분입니다. 원래는 소아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소아에게 쓰인다는 것은 그만큼 순하고 장기적으로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피메크로리무스의 주요 기능은 칼시뉴린을 억제하는 기능인데요. 염증 반응을 주관하는 면역세포인 T세포가 활성화될 때 칼시뉴린이라는 물질이 필요한데 칼시뉴린의 활성을 억제하여 T세포를 막아주고 결과적으로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비만세포는 알러지 반응이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히스타민을 분비하는데요. 이 비만세포를 억제하여 히스타민 분비를 줄이고 피부 염증과 홍조를 줄이는 효능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기능들 덕분에 엘리델 크림을 사용하면 홍조 자체도 좋아지지만 홍조로 인한 가려움, 따가움, 화끈거림 같은 주관적 증상도 완화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얼굴 전체적으로 붉으스름하면서 피부 장벽이 약하고 가려움, 따가움, 화끈거림 같은 증상을 심하게 호소하는 분들에게 엘리델 크림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문 의약품인 만큼 사용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처음 사용하면 자극이 심한 경우가 많고 특히 피부 장벽이 손상되거나 이 피부가 민감한 홍조 환자일수록 어려움을 겪기가 쉽죠.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해서 바르거나 최대한 소량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적응하는 게 좋고요. 또한 이 피부의 전반적인 면역 기능을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기간 사용 시에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피부 미생물 군집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는 제한적이지만 홍조에 세균이나 곰팡이, 모낭충 같은 이 피부 감염이 동반된 상태라면 이 장기 사용을 피하는 게 좋고 적절한 사용 기간을 이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염증 반응이 아주 심하다면 이 엘리델 크림 단독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스테로이드가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하다면 먼저 이 단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해 눈에 보이는 증상을 어느 정도 호전을 시킨 뒤 장기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엘리델 크림으로 전환하여 치료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로젝스 겔과 수란트라 크림 모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인데요. 이 성분은 다르지만 작용 기전이 유사하고 적용해야 하는 홍조의 형태도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젝스겔은 메트로니다졸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메트로니다졸은 항생제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항염작용도 있어서 홍조 치료에 사용된 가장 오래된 성분 중 하나입니다. 수란트라 크림은 이버맥틴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모낭충을 죽이는 성분으로 소개드린 적이 있죠. 항염작용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낭충에 의한 홍조 치료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연고는 얼굴에 튀어나오거나 고름이 나오는 트러블, 이 전문 용어로는 부진과 농포가 섞인 홍조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방하는데요. 보통 베이스에 붉으스름한 홍조가 깔려 있고 이 중간중간 여드름이나 모낭염처럼 보이는 큰 트러블이 함께 나타나는 형태를 말하죠. 이러한 증상은 대개 세균이나 모낭충이 연관되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생 항균 효과와 항염 효과를 동시에 지닌 성분을 이용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두 성분 모두 염증 유발 물질과 경로를 차단하여 염증을 완화시키고요. 피부 면역계의 활성을 조절하여 피부 염증 반응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모낭충과 같은 피부의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홍조가 악화되는데
이러한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여 홍조 증상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죠. 그 외에도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피부 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이로 인한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연고 모두 사용 초기에 다소 자극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수란트라 크림은 자극감이 심하기로 유명하죠. 처음에는 피부가 붉어지고 타는 듯한 자결감을 느낄 수 있지만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사라지고요. 다만 초기에 피부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어서 극소량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용량을 늘려가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이 항생제와 항균제인 만큼 장기간 사용 시에 내성의 우려가 있는데요. 하지만 홍조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항염 작용이 주요 치료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내성 발생에 대한 보고는 드문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장기간 사용은 피하는 게 좋고 이 사용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피부과적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 홍조를 좋아지게 만드는 약국 연고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연고를 사용하기 전에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홍조라도 원인에 따라서 사용해야 하는 연고가 달라질 수 있고요. 증상에 따라서도 예를 들어 전반적으로 붉어진 건지 트러블이 동반되었는지 가려움이나 따가움 같은 증상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죠. 또한 같은 홍조 연고라도 제형이나 첨가제에 따라서 어떤 피부에서는 홍조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홍조 연고의 정확한 사용법은 항상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홍조 환자들은 보통 홍조를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평소에 메이크업, 클렌징, 보습제 사용 습관에서부터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올바르게 고치지 않고 연고에만 의존한다면 치료 효과도 떨어지고 연고의 남용이나 부작용의 위험도 커질 수 있죠. 따라서 이 홍조에 대한 올바른 관리 습관을 들이는 것도 이 홍조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의 원장 문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